야 비욘드 스페이스 너희는 뭐 5년 뒤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계획 없는데? 무게. 누구나 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자기 파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영양가 있다고 봐요. 영양가. 그 앞에는 영향가 없었어 그동안? 이것보단 없지. 어쨌든 둘 다 지금 5, 6년째 이제 지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버티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대표님이 이렇게 좀 부동산업으로 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즉흥적인데. 즉흥적이지. 네. 뭐 미리 좀 얘기를 해주지. 우리는 그런 거 없지. 그냥 바로 그냥 네. 있는 얘기 바로 딱 얘기하는 자, 거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지만 큰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 준비를 했죠. 근데 막상 사업을 하고 이 야생에 나와봤더니 누구나 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되게 이 고통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아무리 지금 잘 되더라도 뭐 코로나가 터진다. 또는 뭐 저희처럼 부동산 규제가 나와서 거래가 그냥 10분의 1 토막이 난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처음 창업하고 한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깨 막 다음 달 직원들 월급 나갈 거 고정비 나가는데 혹시나 또 매출이 줄면 어떨까. 휴가라고 갔는데 폰만 만지고 있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주말 같지가 않아. 10년 이상 따박따박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다가 그 생활을 벗어났는데 한 2년 정도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안 좋은 게 한 3년 이상 하시면서 이제 좀 처음 겪는 힘듦이세요? 이번이 가장 좀 크죠 사실. 코로나 터졌을 때 그다음 이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기가.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자유를 중요시하고 내 주체성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 가치를 둘 것 같고요. 그 가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조건도 괜찮고 급여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대리 과장을 다 1년 빨리 달았어요. 그리고 주재원 후보도 됐었고 뭐 나름 괜찮은 직장 생활 했죠.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를 않고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7년차 8년차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월급보다 좀 더 많이 벌면 안 되나. 세 번째는 나 눈치 안 보고 좀 빨리 퇴근하고 싶다 하고 정말 휴가도 길게 한번 가보고 싶고 좀 주체적으로 내가 시간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회식 중요하고 그다음 정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싫더라고. 그래서 뭐 안정적인 생활을 좀 내려놓고 야생에 좀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근데 봐봐요. 그렇게 도전은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회사로 돌아가진 않으시고 어쨌든 버티고 있잖아요. 물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 돈이 있으니까 또 될 것 같아요. 이유가.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회사 나오기 전부터 나름 재테크 투자 쪽에서 준비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고 월세 세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뭐 직장 생활만큼의 지금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두 번째는 그동안 직장 생활 10년 한 것보다 사업 3년 할 때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 생각해요, 저는. 어렵긴 하지만 힘든 시기가 잘 버티면 다시 나는 월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벌 수가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뭐 급여 생활제가 되거나 내가 뭐 알바를 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자유롭게 있는 거 뭐 유튜브에 얼굴 드러내고 내가 편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무래도 소속돼 있으면 눈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가치가 너무 저한테는 이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기가 싫은 거지. 사실은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 본업이 따로 있는데 여유가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뭐 부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상가나 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속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거. 제가 삼성 다닐 때 그 지원팀에 있는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맨날 엑셀 그 자료 취합하고 있고
맨날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안 지겹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것 자체도 너무 다이나믹해서 싫대요. 차라리 그냥 공무원 할 걸 그랬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그냥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야. 와, 그런 얘기를 듣고 살짝 좀 뻥지더라고. 좀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너무 생각이 다르게 그래서 누구나 다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공무원이나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든 뭐 안정적인 조직에서 휴가나 주말에는 마음 편하게 쉬고 안정적인 그냥 급여 정도 가져가는 뭐 그런 걸 만족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삶의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직장인이 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든 자기 파악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갤럽 강점 분석, MBTI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서양 자체가 조금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고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죠. 그냥 조용히 혼자 책 읽고 자기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프리랜서나 아니면 그냥 작은 조직에서 좀 안정적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 맞아요. 굳이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들 만나고 또 새로운 도전하고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인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다이나믹한 상황을 불편해 하는데 자금적으로나 뭐 좀 부동산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아, 여기 보시는 분들이 오, 괜찮네 이 채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맞닥뜨려서 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죠.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아하는 사람. 요거 좀 할 말이 있어 내가. 저는 사실 제가 웬만하면 다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업을 하는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님은 달라요. 이분은 현장에서 일을 안 하는데 외식 사업만 7개를 하세요. 거의 80%가 오토로 돌아가요. 일주일에 뭐 적게는 한 10시간, 많게는 한 이틀 일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월 소득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요걸 보면서 아, 내가 모든 부분에 다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좀 능력이 좀 덜하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저는 옆에서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돈이 많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할 돈을 이 외식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주주로 참여를 했잖아요. 수익률이 15에서 20%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매달. 저는 이 얘기가 그거 같아요. 돈이 돈을 번다인데 정확히는 그렇죠. 내가 돈을 굴려서 더 큰 돈을 번다는데 그 돈을 굴릴 때 내가 직접 구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굴려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레버리지.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자본이 돈을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머니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레버리징 하는 거죠. 큰 돈을 안 들이더라도 직원 프리랜서 이분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도덕적으로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죽어라 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상가주 건물주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씀은 내가 생태계를 나만의 그런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희 채널에 타고 오는 이전의 채널 주로 이제 재테크 채널인데 보면 그 주인장들은 그 네이버 카페를 다 가지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에 활동이 엄청나. 그것도 결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자는 동안도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을 갖춘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이버 카페, 뭐 네이버 밴드, 이제 또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거의 승자 독식 같은 비율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 조직들이 맞아요. 있는데,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트렌드도 있고 사람들도 지겨워요. 한쪽만 그냥 계속 소비를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새 시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공룡을 그냥 내가 잡겠다 이러면 안 되고. 쟤네들이 안 하는데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데 아직은 남들이 시도 안 하는 거 또는 이 시장이 이제 꿈틀꿈틀 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좀 비벼야지 처음부터 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진출 못하잖아. 야, 이거 중요한 인사이트다. 좁은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탑을 찍거나 또는 상위 5% 10%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포지셔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성으로 좀 더 큰 시장으로 가는 거죠. 정말 동의해요. 저도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는 빠따를
짧게 지자. 그치 안타 친다 우리는. 우린 단타 친다 우리는. 막 저한테 물어봐요. 전화 와가지고 야 비욘드 스페이스 너희는 뭐 5년 뒤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물어봐. 우리 얘기하죠. 우리 계획 없는데? 무게. 근데 하지만 못 받고 직진. 하지만 이제 엄청 큰 뭐 방향성은 있고. 그거 중요해요. 그때 이제 좀 순발력 있게 결정하겠다. 뭐 그런 거죠. 자,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랑 우리 김매닝 같은 케이스는 행동이 앞서잖아요. 일단 질러놓고 공부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불편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먼저 하시는 분들 사전에 있어요. 다 그냥 A안 B안 만들고 미리 공부가 되고 내가 자신이 생겼을 때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많아요.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 자아 성찰, 자기 파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노기호 대표님이 얘기한 얘기 중에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영양가 있다고 봐요. 영양가. 그 앞에는 영향가 없었어 그동안? 이것보단 없지. 솔직히 그렇잖아. 그래요. 다 단편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공유 오피스 창고 좀 잘한다고 수익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강점을 살리고 그러면서 세상도 원하고 나도 잘할 수 있고 그래도 흥미는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교집합을 빠르게 찾아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먹어봐야 내가 어떤 음식이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입이 터지네 좀. 그렇지 이런 게 약간 원래 이러지 않는데.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파악이 최우선이 돼야지만 이게 직장 생활을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또는 뭐 퇴사를 할 건지 프리랜서를 할 건지 이게 정해진다는 거죠. 다음에는 좀 내성적이면서 성공하신 이런 분들도 좀 초대를 하세요.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런데도 온라인 사업으로 잘하신 분들 꽤 많아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진짜 좋은 시기라니까. 왜냐면 맞아. 예전 같았으면 뭐 점포라도 하나 내고 밖에서 사람한테 물건이라도 팔고 이래야지 먹고 살았잖아요.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사람 얼굴 안 보고 인터넷으로만 글 쓰고 인터넷으로만 물건 팔고 노출시켜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또 마케팅을 했었고. 맞아요. 아마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단편적으로 뭐 상가 투자, 뭐 꼬마 빌딩 투자 이런 거 생각하시다가 정말 머리를 한번 댕 하고 맞는 기분이지 않을까.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 게스트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빠잉. 내용 좋아. 아니 저는 이런 내용이 좋아요. 진짜.